안녕하세요 여러분, 진명쌤이에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형태소 계속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형태소의 뜻과 또 형태소를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해 보았어요. 형태소는 뜻을 가지거나 문법적 기능을 하는 말의 최소단이었죠. 그 형태소를 의미를 갖고 있냐 혹은 가지고 있지 않고 문법적 기능을 하느냐를 가지고 분류를 해봤고요. 두 번째, 홀로 자립해서 사용이 가능하느냐, 즉 띄어쓰기가 가능하느냐를 기준으로 자립성 유무를 판단해 보기도 했습니다. 거기서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어간이었어요. 어간은 즉 용언, 동사, 형용사에 활용하지 않는 부분인 어간은 실질 형태소임에도 불구하고 자립성이 없었죠. 반드시 뒤에 어미와 함께 쓰여야 하는 의존 형태소였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정리하지 않았던 어근과 접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가장 먼저 어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어근은 무엇이냐? 단어에서 핵심적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래요. 이 핵심적 의미를 가진다라는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핵심적 의미를 가진다라는 건 실질 형태소와 뭔가 맞물려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단어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갖고 있을 때 어근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을 보다 더 잘 와닿게 하려면 예를 같이 보아야 합니다. 우선 접사의 뜻을 같이 본 다음에 예시를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접사는요, 이 접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붙을 접자입니다. 우리 접착제라는 말 쓰죠. 바로 어근에 붙는다라는 뜻이에요. 어근에 붙어, 어근에 붙어 뜻을 제한하거나, 뜻을 제한하거나 품사를 바꾸는 기능을 접사라고 합니다. 접사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역할이 두 가지나 됩니다. 이 접사는 어근에 반드시 붙어 뜻을 제한하거나 품사를 바꿔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반드시 붙는데요. 홀로 자립할 수 없겠죠. 따라서 의존 형태소입니다. 그리고 실질적 의미가 없겠죠. 어근을 제한하거나 품사를 바꾸는 문법적 기능만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 형식 형태소입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과 연결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다 어근과 접사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를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요, 풋고추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를 형태소로 쪼개볼게요. 형태소로 쪼갠다라는 건요, 최대한 잘게 쪼개시면 돼요. 언제까지? 뜻이 사라지기 전까지. 혹은 문법적 기능이 깨지기 전까지. 그러면요, 여러분 이 풋고추라는 단어 어떻게 쪼갤 수 있을까요? 그렇죠. 풋 그리고 고추로 쪼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쪼개게 되면요, 의미가 사라져요. 그러면 이 단어, 하나의 단어는 형태소가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 풋고추라고 하는 단어 각각의 형태소를 어근과 접사로 나눠볼게요. 가장 먼저 고추는 풋고추라고 하는 것에 이 단어의 핵심적인 의미죠. 실질적인 의미죠. 따라서 어근입니다. 이때 근이라는 말은요, 뿌리 근자예요. 말의 뿌리, 즉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풋이라는 말은 이 전체 단어의 핵심이 아니라 핵심인 고추를 수식해주는, 수많은 고추 중에서 덜 익은이라는 뜻을 제한해주는 접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근에 붙어서 사용되죠. 아, 이런 걸 접사라고 하는구나. 선생님, 그러면 접사는 항상 이렇게 뜻을 제한하나요? 아니요. 접사는요, 뜻을 제한하거나 품사를 바꾸는 기능을 해요. 그러면 두 번째, 품사를 바꾸는 접사에 대해서도 예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여러분, 이 예문을 형태소 단위로 쪼개보세요. 해보셨다라는 전제하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요, 빠르게 더 이상 쪼갤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쪼갤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쪼갤 수 있습니다. 쪼갤 수 있어요. 어떻게요? 빠르게, 빠르와 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형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빠르게의 원형은 빠르다죠. 빠르다. 형용사예요. 물론 형용사에 대해서는, 품사에 대해서는 이후에 공부하겠지만 일단은 써볼게요. 빠르다라는 형용사 하나의 단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빠르다라는 형용사는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했는데 동사와 형용사는 활용이 가능한 용언이었죠. 그래서 빠르다, 빠르고, 빠르니 등등으로 활용이 가능하죠. 그러면 그때 빠르는 어간이 되고 활용하는 부분은 그렇죠. 어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 빠르게 할 때 빠르는 어간이 되고 활용을 한 이 개는 어미가 됩니다. 괜찮을까요? 선생님, 그럼 접사와 어근은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우선요, 빠르게 할 때 이 빠르라는 말은요, 어근이 돼요. 왜냐면 핵심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괜찮을까요? 선생님, 그럼 이 개는 접사인가요? 아니에요. 접사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다 더 잘 이해하시려면 이후에 품사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단 받아들이세요.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빠르게 달리다 말고요. 빨리 달리다 라는 예문을 들어볼게요. 선생님, 뭐가 다른 거예요?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이때의 리는 어미가 아닙니다. 빠르게, 빠르고, 빠르니, 빠르리, 리라는 어미는 없어요. 이때 리는 뭐냐면요. 바로 접사입니다. 차이가 뭐냐면요. 이 리는 접사기 때문에 뜻을 제한하거나 품사를 바꾸겠죠. 그런데 뜻을 제한하지는 않았죠. 따라서 품사를 바꿔줬습니다. 누구를요? 빠르다 라고 하는 형용사의 품사를 바꿔줬습니다. 바로 달리다라는 동사를 수식해주는 부사로요. 선생님, 어려워요. 네, 어려우실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품사를 공부하지 않아서 그래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은 받아들이는 데 집중하시면 돼요. 그런가 보구나 하고 복습 정도만 해주시면 괜찮습니다. 한 번만 다시 설명할게요. 빠르게는요, 빠르다, 빠르고, 빠르니 등등으로 활용되는 빠르, 어간과 개, 어미로 구성된 용언입니다. 즉, 아직까지는 형용사예요. 그런데 리라고 하는 접사가 붙어 뜻을 바꿔줍니다. 정확히는요, 품사를 바꿔줘요. 뜻을 바꾸는 게 아니라 품사를 바꿔줘요. 어떻게? 형용사에서 부사로 품사를 바꿔준 거예요. 의미적으로는 동일하지만 문법적 품사의 단위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빠르게는요, 여전히 형용사고요. 형용사가 활용한 것 뿐이에요. 빨리는요, 부사예요. 왜? 빠르다라는 형용사가 리라고 하는 품사를 바꿔주는 접사가 붙음으로써 부사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요,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후에 품사를 공부하시면
다시 돌아왔을 때 이해가 됩니다. 혹시 지금 너무 답답하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충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빠르게는 형용사구나, 빨리는 부사구나. 그러면 이때의 빠른 근이 되고 리는 접사가 되는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여기까지 정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요, 달리다 같은 경우도 달리고, 달리니, 달리냐 등등으로 활용 가능하죠. 그래서 쪼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달리를 우리는 어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괜찮나요? 혹시 여기서 선생님, 저는요 어근하고 어간하고 어미하고 헷갈려요. 어자가 들어가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비슷한 건가? 라고 하시는 분들 있다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차후에 이 단원을 마무리 지을 때 정리를 할 겁니다. 어간과 어미와 어근을 구분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오늘 수업은요, 일단 여기까지. 어근의 뜻이 무엇이고 접사의 뜻이 무엇인지만 직관적으로 우선 받아들이시면 돼요. 완벽하게 분석하고 구분하는 것은 차차 가능해질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되도록 계획을 세웠어요. 여러분은 제 수업 내용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제가 성실히 친절하게 답변 모두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수업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요, 이 내용 한 번 더 정리하고 예시까지 들어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안녕.